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주변 많은 분들 부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중국인 구글 엔지니어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1월 15일에 27세의 젊은 엔지니어가 자택에서 그의 아내를 4시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튿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해 용의자 천리렌을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서 있던 바로 뒤 침실에서 피해자인 그의 아내 유시안보가 바닥에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바닥과 벽 그리고 침실 문 뒤편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체니 슬리퍼를 신고 옆에 서거나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첼리렌은 5차례나 법정을 기피한 끝에 2월 9일에 드디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첼리렌은 안경을 쓰지 않고 흰색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5차례의 공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첼리렌의 부모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튿날 바로 미국에 도착하여 일주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거금을 들여 가정폭력 사건의 경험 많은 유대인 변호사를 구해놓고 중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위시안 여성의 부모는 비자 때문에 미국에 오지 못하고 법정 심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월 9일에 있은 재판은 공식적인 심리가 아니고 2단계에서는 피고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권리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첼리런은 법정에 출두했을 때 안경을 쓰지 않고 흰색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구해준 그의 유대인 변호사 뒤에 숨으려고 했으나 키가 1.9m나 돼 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첼리렌은 재판에서 피고인석이 아닌 문 근처 구석에 서 있었는데 이는 법원 감시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마이클 판사는 첼리렌에게 통역이 필요한지 물었고 첼리렌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헤드폰을 제공하여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재판은 매우 짧았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주로 첼리렌이 유죄를 인정하는지와 통역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음 재판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첼리렌은 무죄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첼리렌의 변호인 웨슬리 슈레더가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심이 끝난 후 첼리렌은 즉시 법정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재판은 4월 19일입니다. 첼리렌이 왜 흰색 헬멧을 착용한지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첼리렌이 머리 부상을 입었고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다라고 밝혔으나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 규정에 따르면 헬멧은 감정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하고 자살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수감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법원의 보호용 헬멧이 배심원들에게 의뢰인이 심각한 자해를 겪었거나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첼리렌의 변호인인 웨슬리 슈레더 변호사는 40년의 법률 경력을 지닌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의 황금 변호사로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슈레더 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을 살인 이유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형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변호사 지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감옥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정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살인 진행 당시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피고인을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있게 될 시간은 감옥에서의 25년에서 종신형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첼리렌은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역시 여타주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1급 살인과 2급 살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급 살인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1급 살인에 대한 처벌은 25년 이상의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2급 살인은 일반적으로 화난 분노 행위의 반응으로 계획되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2급 살인에 대한 처벌은 1급 살인보다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 형벌은 대개 15년에서 최대 무기형까지입니다. 첼리런은 현재 2급 살인으로 기소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그와 그의 아내 두 사람 모두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인 구글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들의 성장 배경 또한 어렸을 적부터 모두 엄친아 엄친딸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 자란 사회 엘리트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천리래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스촨성 청두시 교육계의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촨성 우수청 소년으로 평가받았고, 청두시 10대 청년팀 부주장을 담임했고, 전국 수학 화로공 컵 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리래는 또한 자신의 학습 방법을 설명하는 슈퍼 학습 능력으로 인해 중국 서부의 메트로폴리스 데일리의 표지 캐릭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2014년에 높은 성적으로 칭화대학교에 입학했고, 190cm의 큰 키와 잘생긴 얼굴로 많은 사람들의 동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칭화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로그래머로 구글에 입사하여 유튜브 단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아내 위시안보는 중국 길림성 작은 도시 여성으로 역시 2014년 길림성 송원시 대학 입시에서 과학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시안보 역시 칭화대학을 졸업한 후 천리랜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두 사람은 칭화대학 때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아마존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천리랜을 통해 구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중국에서 교육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둘은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드디어 행복한 삶을 막 시작하는 와중에 이런 비극을 스스로 발생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전반 평가 시스템은 종종 높은 교육 수준과 괜찮은 경력 그리고 수입 능력 등의 기준을 크게 신뢰합니다. 그러나 좋은 학문적 자격과 직업적 성공이 반드시 인생의 성공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반듯한 인성교육과 그리고 좌절과 자제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성적순이나 인증서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월 19일에 천리랜의 다음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께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